지난 시간에 우리가 루트가 있는, 근호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곱근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곱근의 성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그러한 것들이 왜 필요했냐면 바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큰 단원 제목인 바로 무리수,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무리수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무리수와 실수 이렇게 돼 있죠. 아, 실수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 내용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공부할 내용 첫 번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는 무리수와 실수의 뜻 그리고 그 분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족보를 그려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리수의 수직선 위 표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설명 잘 들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내용은 실수의 대소관계. 이 내용은 조금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칠판으로 가서 바로 시작합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부할 제목 바로 뭐였죠? 무리수와 실수의 뜻과 분류였습니다. 내용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무리수. 좀 제목이 썰렁합니다. 내용이, 그죠?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실수라는 범위 안에서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남자를 표현하는데 여자가 아닌 사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무리수는 물론 유리수가 아닌 수인데요. 실수 중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고요. 예를 들면 루트 2는 1.41421 어떻게 뒤를 몰라요. 왜 모를까? 순환되는 순환 마디가 없습니다. 중2 과정에서 배웠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고 루트 3도 1.73205 뒤에 땡땡땡 순환하지 않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3도 무리수다. 그 다음에 파이, 원주율이라고 배웠죠. 3.141592 쭉쭉쭉쭉 끝없이 순환하지 않고 나가는 이러한 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리수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소수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지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소수는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면 중2 과정에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유한소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유한소수. 분수로 쳤을 때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형태. 자, 그 다음에 무한소수가 있었죠. 끝이 있는 게 있고 끝없이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없이 가는 소수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졌었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순환하면서 끝없이 가는 순환소수가 있었고 반복되는 구간이 없이 끝없이 가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그렇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순환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무한소수가 있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할 건 이제 뭐냐면 유한소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었고 순환소수도 뭐 9분의 몇, 99분의 몇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었어요. 결국 정수분의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이 위에 두 개는 유리수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요 내용이 뭐가 된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의 분류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무리수는 결국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이야기하는구나. 자, 이제 실수입니다. 우리가 중학교까지의 과정에서 배우는 가장 큰 넓은 수체계가 바로 실수입니다. 자, 실수라는 건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실수를 한번 족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작은 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뭘 배웠었죠? 자연수를 배웠었습니다. 맞죠? 1, 2, 3, 4, 5, 6, 7 이런 거 배웠었고 그 다음에 뭐 배웠냐면 바로 0과 음의 정수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정수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를 다른 말로 양의 정수다라고 우리가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수에는 이렇게 플러스 1, 2, 3, 4, 0, 마이너스 1, 2, 3, 4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분수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맞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정수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정수가 아닌데 그럼 정수가 아닌 뭐가 됐었다? 유리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정수인 유리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으니까
이들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유리수하고 또 반대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무리수가 있었죠. 이들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 실수는 영어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리얼 넘버.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과정까지는 바로 이 내용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수체계의 구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무리수는 뭐였다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였다. 그죠?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로 순환소수가 있었고 유한소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이제 이 세 번째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원래 사실 무리수라는 것이 도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발견이 되는데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루트 2가 어떻게 되죠? 순환하지 않고 끝없이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좌표 평면 하나 이렇게 일단 놓고 볼 텐데 0, 뭐 1, 2,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3을 찍어보세요 라고 하면 정수 3은 자 2를 찍어볼게요. 정수 2를 찍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딱 찍을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마이너스 1 찍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딱 찍으면 됩니다. 정수는 수직선 위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찍을 수 있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거 찍어보세요 라고 하면 0과 1의 한가운데니까 딱 찍을 수가 있어요. 맞죠? 이것도 찍을 수 있구나. 그럼 뭐 마이너스 2분의 3 같은 건 어떻게 찍었죠?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만큼 가고 절반만큼 더 가니까 여기 딱 우리가 찍어줄 수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루트 2는 1.414 어쩌고저쩌고 끝없이 간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1.414니까 여기 어디 있는데 어디 있죠? 어디 있지? 뒤에가 계속 변하는데 어디 있지? 잘 찍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야. 분명히 이 위에 어딘가 위치는 할 텐데 우리가 끝없이 가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잘 찍어줄 수 없더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위치하는 정확한 그 곳을 우리가 찍는 연습을 바로 여기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위치를 찍기 위해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념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갖다가 4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가 모두 다 정사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가 1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 전체의 넓이는 얼마 될까요? 1 곱하기 세로도 1이니까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는 1, 여기도 1, 1, 1. 그럼 넓이가 얼마죠?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색종이 4개를 다 반씩 접은 거예요. 반씩 이렇게 접어보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새로운 정사각형이 등장을 할 겁니다. 맞죠? 그럼 지금 주황색으로 그려지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 하고 생각해보면 밖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한마디로 이 직각삼각형 하나가 넓이가 2분의 1씩일 거 아니에요. 그죠? 2분의 1과 2분의 1 합쳐져서 1이 됐을 테니까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다 더해주면 2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놔보면 결국 이 넓이라는 것은 x 곱하기 x가 되겠죠. 그 x를 제곱한 것이 바로 넓이인데 넓이가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x제곱이 2란 얘기는 x의 값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길이니까 양의 제곱근인 루트 2만 취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요 길이가 루트 2구나. 결국 우리는 쉽게 앞으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요 길이가 루트 2야? 그걸 갖다 우리 수직선 위에 그대로 옮겨서 다시 그려본다면 이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대각선을 딱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리는 이 분홍색의 길이가 바로 루트 2가 될 겁니다. 맞죠? 요 길이가 루트 2. 그러면 결국 요 점을 갖다가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부채꼴 모양으로 내려요. 요걸 갖다 요렇게 내려보겠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이걸 갖다 이렇게 내리면 이 길이나 요 길이나 반지름으로 변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서 만나는 요 점, 자, 요 점의 위치가 요 길이가 루트 2듯 요 길이도 루트 2니까 0에서부터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 요 점의 좌표가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죠. 아, 1.414 하고 어떻게 뒤에 잘 몰랐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줄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루트 2 무리수를 갖다가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이 루트 5나 루트 10 같은 수들도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뒤쪽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됐죠? 자,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끝없이 가는데 이걸 수직선 위에 정확하게 찍어줄 수 있구나. 이 개념, 바로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와 수직선. 그럼 조금 전에 그렸듯 우리가 수직선은 선생님이 수직선을 하나를 칠판에 그리는 순간 거기에 분필가루가 무수히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셀 수는 있어요. 칼로 이렇게 삭삭삭삭 긁어서 현미경으로 분필가루 하나하나 셀 수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거보다도 더 많은 수들이 바로 수직선에는 녹아 있는 거예요. 자, 녹아 있다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수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실수와 1대1로 대응한다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긴 합니다. 결국 그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모든 실수가 각각 대응을 하고 수직선은 실수로 중요한 건 요거죠. 완전히 메워진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수직선이 쫙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유리수로 완전히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무리수로만 다 채워진다? 그것도 아니다. 유리수가 채워지고 그 사이사이를 또 누가 채우고 있다? 무리수가 채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와 B가 유리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A점, 예를 들어 B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는 둘의 가운데 값, 결국 평균을 생각해 보면 평균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요. 근데 요 AB가 유리수면 더해도 유리수, 그 유리수를 2로 나눠도 역시 유리수죠. 아, 그러니까 어떤 두 유리수의 가운데는 또 유리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둘의 또 가운데도 당연히 한가운데 유리수가 있고 둘의 가운데도 유리수가 있죠. 물론 이쪽으로도 가운데 유리수가 있을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가운데 유리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둘의 가운데 값을 계속 구해 나가다 보면 촘촘하게 점점 많아질 텐데 둘의 가운데 값은 얼마든지 그 두 값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무수히 많이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라고 돼 있는데 만약엔 A하고 이번에는 A하고 B가 무리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를 더하게 되면 두 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더했을 때 무리수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죠? 예를 들어 루트 2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 이럴 때만 0이 돼서 유리수고 나머지 경우는 무리수가 될 텐데 그러면 무리수를 2로 나누어도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2로 나누어도 여전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계속 무리수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수직선에서 A하고 B가 각각 무리수라면 그들의 한가운데 요거 이제 0이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한가운데는 당연히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값 이것도 무리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도 무리수 있고 이렇게 계속 무리수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건 전제 조건 A, B 절대값이 같고 부호 반대인 걸 뺀 그런 상황에서는 무리수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 둘을 포함하는 실수 또한 무수히 많이 들어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실수의 조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자어라 조금 어렵죠? 인구가 조밀하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수직선은 한마디로 실수로 완전히 채워지는구나. 그럼 유리수로 가득 채워진다? 이 말은 맞지 않아요? 무리수로 가득 채워진다? 이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유리수가 어떤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이 있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이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요. 우리 제곱근의 대소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A하고 B가 둘 다 0보다 클 때요.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하고 3 중에 누가 큽니까? 3이 커요. 다 알죠? 그럼 만약에 이걸 제곱해 보잖아요. 4하고 9입니다.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제곱을 했을 때의 결과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두 번째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부동호 방향 바뀜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그럼 2보다 또 5가 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2보다는 루트 5가 크다. 요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비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루트 3과 2 중에는 누가 큰가요? 라고 물어봤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요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주면 되는데, 이건 루트가 있고 이거는 루트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무리수고 이건 유리수예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크기를. 그죠? 양변을 둘 다 제곱해 보는 겁니다. 자, 루트 양쪽에 있는 수를 제곱한다는 얘기예요. 변은 아니죠. 루트 3을 제곱하면 3, 2를 제곱하면 4.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제곱한 결과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3보다 2가 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음수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중에선 누가 크죠, 여러분들? 그렇죠. 마이너스 2가 큽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잘 모르겠대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음수끼리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제곱했을 때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면서 실제와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됨을 알 수 있다? 바뀜을 알 수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음수끼리의 비교는 제곱한 결과와 반대로 들어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루트 5와 마이너스 2 중에 누가 크니? 라고 물어본다면 똑같이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고 비교해보면 제곱하면 플러스 되면서 5가 될 테고 제곱하면 플러스 4가 되겠죠? 5가 4보다 커요. 근데 이건 음수끼리 비교하는데 제곱한 결과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들어간다? 반대로 들어간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요걸 합쳐서 요건 기본 내용이고요.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 오늘의 마지막 개념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의 대소관계는 지금 여기 개념이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봐서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상당히 좀 묵직한 사람인데요. 자, 선생님 몸무게에서 여러분 몸무게를 빼면 값이 양수겠죠. 맞나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90kg예요. 여러분들이 50kg이에요. 그러면 90에서 50 빼면 플러스 40 양수가 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몸무게에서 선생님 몸무게를 빼면 부호가 음수가 될 겁니다. 맞죠? 바로 그 개념입니다. A에서 B를 빼봤더니 0보다 크다. 그 얘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기 때문일 테니까 앞에 있는 A가 크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만약에 뺐는데 이 결과 A 빼기 B가 음수예요. 0보다 작대요. 그 얘기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기 때문일 테니까 A보다 B가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뺐는데 0이 됐어요. 어떨 때? A하고 B가 같기 때문에 뺐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수의 루트 3 플러스 1과 2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요 위의 개념처럼 이 수를 A라고 생각하고 이 수를 B라고 생각하고 한번 루트 3 플러스 1에서 2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의 부호를 살펴봤더니 이게 루트 3 마이너스 1이죠. 정리해보면 루트 3은 제곱하면 3이고 1은 제곱하면 1이니까 루트 3이 1보다 커요. 그 얘기는 이 결과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양수겠죠? 지금 문제에서 요 수에서 요 수를 뺐는데 결과가 양수란 얘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기 때문에 양수겠구나. 결국 우리가 루트 3 플러스 1이 더 크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우리가 실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물론 여기서 루트 3이 1점 몇이다라는 걸 알아서 거기다 1 더해서 2점 몇이 2보다 큽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계산할 때는, 답을 써줄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빼봐서 그 결과가 양수라면 앞에 게 커요, 음수라면 뒤에 게 커요.
0이라면 같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와 실수의 대소관계 두 가지 내용 꼭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개념 확인 문제 시작해 봐야 되겠죠?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수를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루트가 있으면 무리수죠? 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루트 7 같은 경우는 무리수가 맞는데, 그죠? 루트 121은 루트 안을 감감히 곰곰이 보니까 121이 1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하고 루트는 서로 없어지죠. 그래서 11이 그대로 나오니까 루트를, 근호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루트 안을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4번을 먼저 본다면 5 빼기 한 다음에 루트 4가 사실은 얼마란 얘기죠? 4가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서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5 빼기 2는 3. 3이 무리수인가요? 아니죠. 유리수죠. 그죠?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둘 다 뭐가 된다? 유리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루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2 더하기 루트 3. 이건 유리수고 이건 무리수예요.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더하면 누가 세요? 라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루트 3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이 분명합니다. 결국 2에다가 세로로 한번 더해보자는 얘기예요. 2에다가 요 값이 1.732 쭉 하고 끝없이 갈 거예요. 그러면 유리수와 무리수를 딱 더했더니 3점 한 다음에 소수점 아래는 똑같이 또 끝없이 가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가 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거나 빼면 그때에는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된다. 됐죠? 0이 아닌 유리수, 또 0이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거나 빼면 100%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된다라는 거. 루트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루트 4분의 9 같은 경우는 이것은 2분의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리수가 된다라는 거. 결국 근호가 있다 해서 반드시 무리수는 아니다라는 이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우리가 개념을 제대로 기억하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괄호 안에 써 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무한소수는 무리수래요. 맞죠? 무한소수 끝없이 가니까 무리수가 아니죠. 무한소수 중 순환소수는 유리수였어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 다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 무리수니까 무한소수가 모두 다 무리수입니까? 이 말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무리수가 아닌 실수는 유리수다라고 했는데, 그죠? 실수 중에 무리수가 아닌 건 다 뭐라 그랬어요?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옳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양수의 제곱근은 무리수이다. 3의 제곱근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무리수 맞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의 제곱근이라고 해서 항상 무리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 유리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옳지 않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유한소수 0.3, 10분의 3, 0.27, 100분의 27. 아, 유한소수는 10분의 또는 100분의 또는 1000분의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유리수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3번 문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무리수의 수직선 위의 표현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사각형 OABC가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개념 설명할 때 이 넓이가 왜 2인지 설명드렸었죠. 왜냐하면 전체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을 봤더니 한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니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에요. 맞죠? 그래서 넓이가 4고 그것의 절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넓이가 2인데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O를 중심으로 해서 요 C를 이렇게 내려서 P가 됐고 A를 내려서 Q가 됐다. 이렇게 지금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럴 때 다음을 구하여라. OA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조금 아까 공부했듯이 넓이가 2가 되려면 한 변을 x라고 했을 때 x제곱이
2니까 한 변이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아, OA의 길이는 루트 2구나.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OP하고 OQ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OC를 갖다가 O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내렸으니까 OC하고 OP의 길이는 서로 같을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OA도 A를 갖다 O를 중심으로 내렸으니까 OA와 OQ의 길이가 또 서로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OP나 OQ는 둘 다 뭐가 된다? 루트 2가 되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서 두 번째 답도 각각이 루트 2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제 PQ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P의 좌표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일 테고 Q는 플러스 루트 2겠죠? 가 아니죠. 왜냐하면 시작하는 점이 0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루트 2만큼 왼쪽이라는 얘기는 왼쪽으로 가는 건 빼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더해야 되겠죠. 결국 P라는 점은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루트 2만큼 왼쪽이니까 루트 2만큼 왼쪽은 뺀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Q의 좌표 밑에 써보겠습니다. Q의 좌표는 마이너스 1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P와 Q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해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근호를 포함한 시계 계산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PQ 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P와 Q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로도 많이 변형돼서 나온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다음 문제 4번 대소관계 볼 텐데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유리수와 무리수 박태환 선수와 우사인 볼트 똑같이 물에서 해라, 육지에서 해라 해봐야 되겠죠. 같은 수체계로 비교하겠습니다. 무리수,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야 되겠죠. 자, 둘 다 양수입니다. 7의 제곱 49고 루트 51의 제곱은 51. 제곱한 결과가 51이 크니까 원래의 수도 7보다 루트 51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음수임을 주의하면서 음수일 때는 제곱한 결과가 반대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루트 15의 제곱은 15죠. 16이 크네요.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들어간다. 따라서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루트 15가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면 되겠고요. 1번, 3번이죠. 2번 문제, 4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해보시고 답 충분히 나올 겁니다. 혹시 안 된다면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 6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중요한 건 아는데 첫 번째 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봐봐요. 선생님하고 친구가 몸무게가 루트 3으로 똑같아. 예를 들어서. 근데 삼겹살을 2kg 먹었어요. 3kg 먹었어요. 누가 무거워? 3kg 먹은 친구가 무겁겠죠. 이거예요. 쉽죠? 두 번째 걸 볼게요. 이게 좀 의미가 있으니까. 두 번째가 이제 3번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1 플러스 루트 5와 3을 비교해봐라. 선생님이 두 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만약에 서술형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땐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빼는 것이 개념이었죠. 1 플러스 루트 5에서 3을 빼볼 거예요. 정리해봤더니 루트 5,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결과가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생각해보면 루트 5는 제곱하면 5죠? 2는 제곱하면 3입니다. 루트 5가 2보다 크구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 양수겠구나. 이 수에서 이 수를 뺐더니 양수더라라는 말은 이게 큰 수고 뒤에 있는 수가 작은 수니까 뺐을 때 0보다 클 수 있겠죠. 결국 1 플러스 루트 5가 3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이걸 갖다가 물론 이렇게 좀 빨리 풀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요. 루트 5의 대략적인 값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뭐냐면 루트 4가 얼마죠? 2입니다. 루트 9가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럼 루트 5는 당연히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을 테니 이 결과는 2와 3 사이에 있겠죠? 2점 몇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2점 몇몇몇에다가 1을 더했으니 3점 몇몇몇 이렇게 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3점 몇몇몇은 당연히 3보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구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빼서 그 수의 부호를 살펴보는 방법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확인 문제 살펴봤습니다. 난이도 조금 올려봐야 되겠죠? 실전 문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에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이렇게 개념적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이런 문제에서 좀 헷갈려 합니다.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수학은 답이 좀 똑 떨어지는데 국어는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좀 국어를 어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유한소수 0.3, 0.5 이런 것들은 당연히 10분의 3, 10분의 5 그죠? 분수,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 가능합니다.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표현 가능하니까 유리수고요. 자,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아까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그죠? 자,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는 유리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니까 모든 무한소수가 다 무리수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2번 일단 하나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유리수는 모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죠? 유리수는 당연히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유리수니까. 그죠? 자, 네 번째. 근호가 있는 수는 무리수이다? 물론 근호가 왜 생겨났냐? 바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만들어낸 건데 중요한 건 근호가 있다고 해서 다 무리수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루트 4는 바로 얼마가 됐어요? 근호가 있긴 하지만 근호를 없앨 수가 있죠. 정수로, 즉 유리수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무리수이다라는 말은 틀려서 2번과 4번이 답이네요. 자, 5번 보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이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죠? 나오는 예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틀리게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잘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수직선 위에 루트 2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무리수들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봤더니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그죠? ABCD는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이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실제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전체 바깥쪽에 있는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니까 전체 넓이가 9일 거예요. 맞죠? 넓이가 5라는 게 나와 있지 않더라도 9에서 뭘 4개 빼면 되냐면 이 바깥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4개가 서로 합동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개를 뺄게요. 뭐를?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1,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 이걸 4개를 빼주면 결국 안에 있는 정사각형이 나오겠죠. 전체 정사각형에서 삼각형 4개를 빼니까 안에 있는 넓이가 나온다. 이걸 계산해보면 약분돼서 9 빼기 4니까 5가 돼요. 그래서 5라고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5임을 알아야 되고 넓이가 5라는 얘기는 그럼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당연히 루트 5가 돼야 루트 5 곱하기 루트 5에서 넓이가 5가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수직선 위에 두 점 PQ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P점은 지금 곰곰이 봤더니 0에서부터 출발해서 요 길이가 루트 5일 텐데 그대로 내렸으니까 요 길이도 루트 5. 루트 5만큼 0에서 왼쪽으로 갔으니 P에 대응하는 수, 좌표를 써라 그러면 괄호를 쳐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P에 대응하는 수는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Q에 대응하는 수는 그러면 0에서부터 OC의 길이하고 이렇게 내렸을 때 OQ의 길이가 같을 테니까 그죠?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0에서부터 왔으니까 Q의 값은 플러스 루트 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기억 다시 한번 앞에 문제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응용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직선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문제 조금 복잡합니다. 이제 응용 문제라. 자, 다음 그림은 수직선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 대각선은 얼마라 그랬죠? 루트 2라 그랬습니다. 요거 먼저 기억하고 갈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AC하고 AQ의 길이가 같다. AC하고 AQ의 길이 같다. 즉 그대로 내렸다는 얘기고 또 BD하고 BP가 같다. 요렇게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 점 기준으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테니 요 길이가 루트 2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다른 색으로 볼게요. 요 길이가 루트 2일 테니 요 점 기준으로 똑같이 이렇게 내렸으니까 요 길이도 루트 2구나. 자, 색깔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P에 대응하는 수 있습니다. 자, P에 대응하는 수 찾아봅시다. P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대응하는 수는 3에서부터 출발해서 루트 2만큼 왼쪽이니까 3에서 루트 2만큼 뺀 겁니다. 2 빼기 루트 2가 아니라 P는 3 마이너스 루트 2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Q에 대응하는 수. Q는 여기 있잖아요. 시작점이 어디죠? 여기서 출발해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왔어요. 요 점이 얼만데요? 2죠. 2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 Q는 2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이니까 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2번도 옳지 않습니다. 자, 3번. AQ의 길이 했죠? AQ 루트 2인 거 이야기했으니까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AC, A에서 C까지의 길이 루트 2입니다. 2가 아니라 루트 2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A하고 Q도 루트 2. 옳게 고치면서 가볼게요. 5번. BQ의 길이 했습니다. 자, BQ. 와, 어려운 거 나왔네요. 자, BQ의 길이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오른쪽에 있는 큰 점에서 왼쪽에 있는 작은 점을 빼주면 되죠. 절대값이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Q의 좌표인 2 플러스 루트 2에서 바로 B의 좌표인 3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2에서 5 사이의 거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3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걸 여기서 이걸 빼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의 거리를 결국 Q의 좌표에서 B의 좌표인 3을 빼서 구하니 루트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5번이 옳구나라고 구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응용 문제라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고난도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실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 루트 몇이었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A에서 B를 빼서 그것의 부호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략적인 값을 구해서 살펴보는 바로 그 내용이 있었죠. 관련된 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fx라고 했습니다. 일단 fx 나오면 좀 긴장됩니다. 자, 뭐라고요? 루트 x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fx. 예를 들어 볼게요. f5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루트 5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이 뜻이에요. 그럼 루트 5가 대략 몇이냐? 루트 4가 2죠. 루트 9는 3이고 이게 2점 몇이란 얘기죠. 그거보다 작은 자연수는 1과 2 몇 개? 2개니까 F5의 값은 2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F1이라는 것은 루트 1보다 작은 자연수인데 루트 1이 1이죠.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어요. 개수가. 됐죠? 자, F2 그러면 루트 2는 약 1점 몇이에요. 1점 몇. 그럼 그거보다 작은 자연수는 1 하나가 있는데 F4가 얼마였죠? F4가? 루트 4. 루트 4가 얼마죠? 2.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어요. 결국 F2나 F3이나 F4는 모두 다 작은 자연수가 1, 한 개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F5서부터 F5는 그럼 뭐예요? 루트 5니까 2점 몇이잖아요? 그럼 2점 몇보다 작은 게 2개 있듯이 F9까지 F9는 얼마요? 루트 9가 3입니다. 그러니까 3보다 작은 건 1, 2, 2개잖아. 그죠? F5, 6, 7, 8, 9는 모두 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좀 느낌 오시나요? 그럼 F10서부터 F16까지는 뭐가 될까요? 자, 루트 9가 3이었어. 그럼 루트 10은 3보다 조금 더 클 거 아니에요? 3점 몇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3개가 있습니다. F16, 루트 16은 4죠? 4보다 작은 자연수도 1, 2, 3, 3개. 이 값들은 모두 다 얼마가 된다? 3이 되는구나. 그럼 F17서부터 F20까지죠. 지금 구하라는 게. 요건 모두 다 4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 그들을 다 더하라라는 얘기는 0 더하기 한 다음에 F2도 1이고 F3도 1이고 F4도 1이야. 1이 몇 개 있죠?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2가 몇 개 있습니까? 5, 6, 7, 8, 9, 5, 6, 7, 8, 9, 5개구나. 그죠? 2가 5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이 몇 개 있습니까? 10에서부터 16까지니까 10, 11, 12, 13, 14, 15, 16, 7개가 있죠. 그죠? 3이 7개가 더해질 거고 4가 몇 개 더해집니까? 보니까 17, 18, 19, 20, 4개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정답은 50이 나올 거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좀 마지막 문제 빨리 풀었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듣게 해보시고요. 그리고서 또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가 모두 무리수인 것은 아니죠.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면 제곱하고 루트 없어져서 유리수가 된다라는 거, 이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유리수하고 무리수의 합 또는 차는 반드시 무리수다라는 거, 이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